안녕하세요. 오늘은 퇴비와 우박 그리고 복합비료 뿌리는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사실 며칠 전에 퇴비 뿌리는 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퇴비뿐만 아니라 텃밭에 많이 뿌려주는 비료들이 있죠. 바로 유박과 복합비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퇴비와 유박, 복합비료 같은 경우에는 텃밭 작물들의 영양분을 공급해준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각기 뿌려주는 시기를 달리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텃밭에 뿌려주는 시기를 달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언제 뿌려주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작은 텃밭의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 시기를 나눠서 뿌려주지 않고 일주일 만에 함께 뿌려서 밭을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벌써 가을 거지를 하고 퇴비를 넣어준 그런 텃밭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봄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봄이 왔을 때 퇴비를 뿌려주시는 그런 농가도 있으실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분이나 개분, 특히나 우분을 받아서 텃밭에 뿌려줄 경우에는 가을 거지를 하고 최대한 빨리 뿌려주거나 또는 한 곳에 쌓아가지고 부수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저희처럼 작은 텃밭의 경우로 한다면 이렇게 우분을 받아서 퇴비를 직접 만드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봄이 찾아오기 전에, 그러니까 작물을 심기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푸대로 판매하는 부숙된 퇴비를 받아가지고 텃밭에 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경작 면적이 조금 넓었을 때에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우분을 받아서 가을에 이렇게 쌓아놓고 퇴비를 직접 부숙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경작 면적이 점점 줄면서 이렇게 우분을 받아서 퇴비를 만드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분을 직접 받아가지고 퇴비를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작물을 심기 2-3개월 전에 받아가지고 퇴비를 부수시켜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받는 양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고구마나 서리태를 심을 경우라고 한다면 그 양을 현저히 줄여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텃밭 작물을 심는다라고 한다면 100평당 500kg에서 700kg 정도를 받아가지고 퇴비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퇴비를 만들 때에는 뿌려서 부숙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한 곳에 쌓아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풀과 약간의 복합비료를 섞어가지고 퇴비를 만들어 주시면 퇴비도 좀 더 빨리 완성되고 좀 더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퇴비 같은 경우에는 퇴비 안에 질소, 인산, 가리, 말 그대로 3대 영양소 또는 미량 요소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복합비료를 조금 더 추가해서 퇴비를 만들어 주게 되면 이와 같은 영양소를 조금 더 추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직접 퇴비를 만드는 경우라고 한다면 마른 풀과 복합비료를 조금 더 섞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 양질의 퇴비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처럼 작은 텃밭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직접 퇴비를 만드는 경우는 아주 드물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부숙 퇴비, 말 그대로 포장된 20kg짜리 퇴비 같은 경우에는 언제 뿌리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부숙이 어느 정도 된 퇴비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부터 텃밭에 뿌릴 이유는 없고요.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전에 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보다 더 빨리 이렇게 포대 퇴비를 텃밭에 뿌려준다고 한다면 불필요하게 눈과 비에 의해서 영양분이 용탈될 수 있기 때문에 퇴비 활용도 측면에서는 조금 비경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퇴비야 영양분뿐만 아니라 미생물의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뿌려주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지만 값비싼 퇴비를 무한대로 배줄 수 없기 때문에 작물을 심기 한 달에서 두 달 전에 뿌려주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요. 이렇게 텃밭에 뿌려진 퇴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미생물을 번식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미미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작물을 심기 한두 달 전에 뿌려주시게 되면 퇴비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시기에 작물을 심기 때문에 작물 성장에 효과를 톡톡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0kg짜리 포대로 된 퇴비를 뿌릴 때에도 텃밭에 어떤 작물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시비량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보통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25포에서 30포 정도를 넣어주게 되면 아주 비옥진 텃밭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텃밭 면적을 확인하신 이후에 그에 맞게 퇴비를 미리미리 구입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월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6월 초까지는 퇴비를 구입해서 밭에
미리 뿌려주는 편이고요. 조금 빨리 뿌려주는 경우라고 한다면 1월 중순부터도 뿌려주는 편입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이 텃밭을 가꾸어 볼 계획이에요. 2월 말부터도 로터리를 치고 6월 말부터 심을 수 있는 완두콩이라든지 기타 다른 작물들을 심어볼 계획인데요. 이렇게 다른 해보다 조금 더 빨리 작물 심기를 시도해 볼 계획이라고 한다면 저처럼 6월달까지 기다릴 것 없이 1월달부터라도 퇴비를 구입하셔가지고 텃밭에 뿌려 놓으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보통 이렇게 저처럼 빠른 시기에 텃밭을 가꾸기보다는 3월 말에서 4월 초쯤에 텃밭 가꾸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텃밭에서 퇴비를 보통 2월달 정도에 뿌려주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3월 중순에서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봄에 심을 수 있는 텃밭 작물들을 심어보겠어 라고 한다면 2월 초나 2월 중순까지 텃밭에 퇴비를 뿌려가지고 퇴비가스도 충분히 빼주시고 그리고 비를 맞으면서 텃밭 흙과 퇴비가 고루 섞이면서 밭에 유익한 미생물들을 많이 발생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부숙되지 않는 우분의 경우라고 한다면 적어도 2-3개월 전부터 밭에 뿌려가지고 퇴비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부숙퇴비 20kg짜리 포대 퇴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나 2달 전에 밭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퇴비를 뿌리는 시간은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특히나 이렇게 봄작물을 심기 전에 퇴비를 뿌리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른 봄에 이 퇴비를 뿌려주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 가장 많이 2월달에 이 텃밭에 퇴비를 뿌려주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아침에는 땅이 좀 얼어있고 그리고 오후가 되게 되면 땅이 점점 녹아가지고 질퍽질퍽 되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포대로 된 퇴비를 밭에 뿌릴 때에는 날이 풀린 시점이 아니라 조금은 땅이 얼어있을 때, 땅이 좀 딱딱할 때 뿌려주시게 되면 조금 편하게 이 퇴비를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를 뿌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퇴비 살포기를 이용해서 뿌려주시는 것일 거예요. 그렇지만 작은 텃밭에서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서 퇴비를 살포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력으로 이 퇴비를 뿌려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았지만 퇴비 상단을 찢은 다음에 한쪽 옆구리에 끼고 흩어 뿌리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낫이나 칼 그리고 삽을 이용해 가지고 포대를 찢은 다음에 삽으로 흩어 뿌리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힘은 좀 덜할 수 있지만 허리를 여러 차례 굽혔다 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사용하는 방법은 20kg짜리 퇴비를 한 번에 들었을 땐 좀 힘이 들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뿌려주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옆구리에 퇴비를 끼고선 흩어 뿌려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연세가 많으신 경우라고 한다면 이 방법을 이용하다가 허리를 다치실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시간과 노력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삽을 이용해서 흩어 뿌려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비 말고 텃밭에 또 많이 뿌려주는 우박이나 복합비료는 언제 뿌리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우박 같은 경우에는 퇴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개념의 비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퇴비가 텃밭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뿌려주기보다는 미생물 번식을 위해서 뿌려준다라고 한다면 우박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정해진 기준 하에서 질소 인상 가리를 공급해주기 위한 천연 비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찍 텃밭에 뿌려주게 되면 영양분이 전부 용탈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작물을 심기 한 달 전에 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합비료는 또 언제 뿌려주면 좋을까요? 복합비료도 우박과 마찬가지로 텃밭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대표적인 비료이거든요. 그리고 우박비료와 달리 천연비료라기보다는 화학비료이기 때문에 작물을 심기 일주일 전에 뿌려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특히나 복합비료는 질소 인상 가리를 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비료인데요. 이 성분 중에서 질소 성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빨리 용탈돼 버리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뿌리는 것도 사실 너무 일찍 뿌려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3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비료를 작물 심기 일주일 전에 1차적으로 살포해 주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영양소 중에서 질소 성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용탈이 잘 되기 때문에 작물을 심기 전에 질소 성분의 요소 비료를 추가적으로 살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 같은 경우에도 1년을 대비한 퇴비 뿌리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 달이나 2달 전부터 퇴비를 뿌리긴 참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을 대비한 보통 이른 봄이나 겨울에 퇴비를 뿌리는 경우라고 한다면 한두 달 전에 뿌려주겠지만 중간중간 퇴비를 뿌려서 밭을 만드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보통 2주에서 3주 전에 뿌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밥 만들기를 계획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퇴비를 이른 봄이나 겨울에 뿌리는 경우라고 한다면 작물 심기 한두 달 전에 뿌려주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날이 풀리고 중간중간 밭을 만들어 다양한 작물을 심는 경우라고 한다면 퇴비를 2, 3주 전에 뿌려가지고 가스를 빼주시고요. 그리고 복합비료는 작물을 심기 일주일 전에 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작은 텃밭의 경우라고 한다면 일주일 만에 밭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비를 2주에서 3주 전에 뿌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바로 퇴비 가스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퇴비를 1년 전 또는 2년 전부터 사 놓는다고 한다면 그 1년이나 2년 동안 보관하는 과정에서 퇴비 가스가 충분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복합비료를 뿌릴 때 함께 이 퇴비를 뿌려주셔도 상관이 없으시거든요. 물론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 퇴비를 완수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퇴비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일부 퇴비를 적재해가지고 완숙 퇴비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창고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비닐로 싸고 그 위에다가 널판지를 씌워가지고 완수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복합비료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까 하는데요. 보통 퇴비가 6개월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복합비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복합비료를 뿌린 다음에는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되게 되면 용탈되어 버리고 작물에는 크게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퇴비만큼 6개월 정도의 유효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비료가 있습니다. 바로 완효성 비료라고 해가지고 비료 알갱이에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 용출 속도를 조절해주는 비료인데요. 이와 같은 완효성 비료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중간중간 웃거름을 줄 이유도 없이 퇴비와 비료를 함께 섞어가지고 밭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간과 노동력을 확실히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 농가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작은 텃밭이라고 한다면 많은 양의 퇴비를 넣고 밭을 만들어주지 않고 면적도 작기 때문에 이렇게 완효성 비료를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퇴비 또한 좀 일찍 사가지고 최대한 많이 완숙시켜가지고 사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퇴비와 우박, 복합비료 각각 언제 뿌려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봄 농사가 시작되기 직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땅이 이렇게 얼었는데 무슨 퇴비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 농가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퇴비를 직접 만들어서 농사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문 농가가 아니더라도 저처럼 조금 일찍 텃밭 가꾸기를 시작하길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퇴비를 구입해서 적재해 놓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너무 미래 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밥 만들기를 지금부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